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시니어 라이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무조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활습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한 그룹에서 혈압약의 효과가 현저히 높아지고 일부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혈압약은 중요하지만 약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약을 임의로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의사 선생님과 함께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혈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항상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 재면 괜찮거나 조금만 높은 경우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막상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계속 드세요 라는 답만 듣게 되죠. 또는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발이 붓거나 마른 기침이 생겨도 부작용이니까 참으세요 라는 말만 들으신 적 있으시죠? 우리 홀리 가족 중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올해 68세 여성입니다. 3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때때로 혈압이 불안정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약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약만 먹고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이분의 고민이 바로 전국 수백만 명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60세 이상 10명 중 6명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 중 상당수가 약만으로는 완벽한 혈압 조절이 어렵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혈압은 우리 몸의 종합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식습관, 운동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죠. 둘째,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잘 조절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셋째, 생활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고혈압 관리의 핵심을 약물치료 생활습관 개선의 조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분 섭취가 많고 스트레스가 높아서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과 함께 더 나은 혈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사들이 중요하게 보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염분과 수분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국찌개, 김치, 젓갈, 우리 식탁의 대부분이 짜죠. 하지만 단순히 짜게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칼륨, 마그네슘 같은 좋은 미네랄 부족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만성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 걱정, 경제적 부담, 건강 염려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네 번째, 혈당 조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혈당과 혈압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당분을 많이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혈관을 손상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달달한 음료, 빵, 과자를 자주 드시면 위험해요. 다섯 번째,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두꺼워집니다. 잇몸 질환, 관절염, 위염 같은 작은 염증들이 쌓여서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불충분한 수면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시는 분은 7-8시간 자시는 분보다 고혈압 위험이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곱 번째, 운동 부족과 근육량 감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직접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원인들을 이해하면 왜 단순히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죠.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법은 의학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마법의 4-7-8 호흡법입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하루 10분만 꾸준히 해도 혈압이 10-15mmHg 떨어질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호흡법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거든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
이 방법을 8주간 실시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15mmHg 떨어졌다고 발표했어요. 두 번째, 간단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하루 100회씩만 해보세요. 발목 운동을 하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심장이 덜 힘을 써도 되니까 혈압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 DASH 식단의 기본 원리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하루 식단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14은 통곡물로, 나머지 14은 생선이나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로 구성하세요. 이 방식으로 8주간 식사하면 평균 8-14mmHg 혈압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 점진적 염분 감소법입니다. 갑자기 짜지 않게 먹기는 어려우니까 천천히 줄여보세요. 첫 주에는 평소의 80%로, 둘째 주에는 60%로, 넷째 주에는 50%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미각이 서서히 적응합니다. 다섯 번째, 따뜻한 족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족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내려가요. 특히 저녁에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죠. 여섯 번째, 칼륨 보충입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곱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이 권장되는데 하루 30분씩 5일만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아요. 운동 후 24시간 동안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지속됩니다. 여덟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매일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과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도 함께 실천하시면 약의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혈압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운동으로 혈관 나이 되돌리기입니다. 찬물과 미지근한 물을 번갈아 가며 샤워하는 거예요. 찬물 30초, 미지근한 물 30초를 5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탄력이 좋아져요. 혈관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염증 제거를 돕는 식단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고등어, 연어,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강황, 녹색 잎채소 등을 적극 섭취하세요. 반대로 튀긴 음식, 가공육, 정제된 설탕 등은 피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감사일기 쓰기를 해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이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압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입니다.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을 30초간 눌러주세요. 하루 3번씩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지압점은 손목 안쪽이에요.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3개 폭만큼 올라간 지점을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 혈관 청소 주스입니다. 비트, 당근, 사과를 111 비율로 갈아서 마시세요. 비트의 질산염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의 혈압이 4-5시간 만에 10mmHg 떨어졌다고 발표했어요. 여섯 번째, 의사와의 효과적인 소통법입니다. 정기 진료 시 혈압일기를 가져가세요. 집에서 측정한 혈압,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정도, 운동 여부 등을 기록해서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계절별 맞춤 관리법입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요. 외출 시 목과 손목을 따뜻하게 보온하고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세요. 여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예방하세요. 여덟 번째, 약물 상호작용 체크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목록을 만들어서 의사나 약사에게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받으세요. 진통제, 감기약, 일부 영양제도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혈압 측정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측정 전 5분간 안정을 취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측정하세요.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 식사 전에 같은 시간에 재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증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시야장애,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팔다리 마비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고혈압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입니다. 자몽은 일부 혈압약의 효과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초도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기 전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개인차를 고려한 관리입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다른 질병이 있으시면 혈압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신장질환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고
심장 질환자는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입니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혈압 조절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 전해질 균형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관리입니다. 가족들에게 혈압 관리 계획을 알려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관리는 단순히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한 균형을 되찾는 종합적인 노력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7-8호흡법, 발목 펌프 운동, DASH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 등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노력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의 긴밀한 상담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약물 복용 중단이나 용량 조절은 절대 임의로 하지 마십시오.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와 혈압 함께 관리하는 똑똑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홀리 시니어 라이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 관리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